여러분, 제가 Q&A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 나가지고 격리 중인데 오늘이 격리 5일째고 이제 좀 상태도 많이 괜찮아져서, 그리고 생각보다 PT 관련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영상에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대본 쓴 것만 해도 3,009자 질문들은 모아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들은 제가 묶어가지고 한 질문으로 만든 것도 있고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좀 개인적인 질문, 랜덤한 질문, 호주 유학 관련 질문, 간호 대학생활 관련 질문,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관련 질문.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 필요한 질문들만 쏙쏙 찾아서 볼 수 있게 제가 타임라인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NFJ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 ENFP였는데 나이 들면서 조금 더 내향형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성향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즉흥적인 것만 좋아했다면 요즘은 좀 리스트 같은 걸 작성 안 해놓으면 내일의 내가 너무 깜골 것 같은 기분? 저는 인문학과 계열 2개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간호 관련 과를 나오셨나요? 간호학과를 나오셨나요?의 질문에도 아니오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만 써요. 마몽드 벨벳레드. 이거 한 10개 쟁여놓고 써요. 이거랑 그냥 아무 틴트나 지속력을 위해서 바르고, 제가 라섹해서 도수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블루라이트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 얼굴 보이시죠? 세일도 하기도 해가지고 그때 그냥 구매했어요. 엄청난 좋은 퀄리티도 아니에요. 저는 2016년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2017년에서 2019년 초까지 모양사 승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중 제 적성에 잘 맞기도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퇴사 6개월 전부터 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간호사로 결정을 했고, 또 호주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사라고 하길래 호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사를 퇴사를 하고 2019년 6월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간호학과를 다니는 거는 입학과 편입이 있는데, 입학은 Bachelor's Degree,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이미 없으신 분들이 3년을 다니는 코스고, 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신 분이, 아니면 Bachelor's Degree가 있으신 분이 한 번 더 대학을 가는 거라서 2년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2019년 6월에 편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서류를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승무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다녔던 모든 나라들을 막 정리해야 되는데 트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비행으로 다닌 비행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었고, 나갈 때는 스탬프를 받고 나갔는데 올 때는 뭐 자동 그걸로 들어와가지고 기록이 안 남아있고, 이메일 여기저기 다 뒤지고, 이거를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지체가 됐고, 지체가 돼서 정원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 6월에는 편입을 못하게 됐어요. 퇴사는 해버렸고 2019년 7월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2019년 7월에 호주에 입국을 해서 2020년 6월 편입까지 만 11개월이죠. 일을 엄청 해서 그 돈으로 제가 차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막 핸드폰도 많이 사고 이랬거든요. 1년 워홀을 하고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동안은 생활비 걱정이 없었어요. 이미 모아놨기 때문에. 이 워홀 기간 동안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공부한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EBS 책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생물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보고 문제풀이도 한번 쭉 다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했었어가지고 진짜 과학이나 뭐 생물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로 배워야 되잖아요. 저 진짜 이거 보기 전까지만 해도 세포가 뭔지도 몰랐어요. 커리큘럼을 볼 수가 있어요. 첫 학기에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교재를 어떤 교재를 쓰는지 그걸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미리 들어가가지고 교재를 확인하고 오더를 했어요. 요거를 쓰더라고요. USC 첫 학기에서. 요것도 다 봤어요. 한 번쯤은 읽어봤다. 그래서 한 번 이해를 했다.
왜냐면 남들은 고등학교도 다 나오고 생물을 다 한 번씩은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던 적이 없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 같은 경우는 워홀도 1년 미만으로 했고 생활비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감사하게 지원을 해주셨고 학비가 얼마인가요? 근데 제가 편입한 이후로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하는 때였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15% 할인을 받아가지고 한 학기에 12,000불 정도를 냈었어요. 호주 물가는 최저 시급이 20.33불이에요. 호주는 월세가 아니고 주세예요. 저는 주에 200불을 내고 있어요. 주에 200불? 일주일에 헬스장비 18불? 60불? 기름값은 진짜 너무 때마다 다르고 차 보험비도 있을 거고 유튜브 프리미엄, 뭐 아이클라우드, 오디블도 듣고 핸드폰비 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400불에서 500불 사이를 씁니다. 평균 한 2, 3일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500불에서 700불 정도를 벌어요. 일주일에.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2, 3일 일하고 일주일에 500불에서 700불 사이를 버니까.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캐주얼 스태프고 주말 시프트만 노리기 때문이에요. 호주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주중, 금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 다 레이트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밤에 일할 시에는 또 나이트 수당이 붙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이든 호주 사람이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타지에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호주에 오신 이유 중에서 영어 회화 실력 향상이 주 원인이라면 호주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게 영어 실력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유용한 어플? 그냥 우버 이츠, 페트롤 스파이, 기름값을 다 이렇게 비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어플도 있던데 이거 제 친구가 좀 잘 쓰는 건데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어플. 스피딩 티켓 한번 끊기면 막 몇백 불 그냥 나가잖아요. 진짜 엄하거든요. 그 어플에 보면은 사실 그냥 스피딩을 안 하면 되긴 하는데 또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브링코라는 어플. 이것도 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여러 가지 사이트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켰어요. 호주에서는 내가 여기에 몇 년을 살아도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외국인이겠다.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간호사의 워라밸이 가능하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편입이 가능한 학교여야 됐다는 거. 지역 점수 5점도 있었고 학비가 제일 쌌어요. 저는 20살도 많이 받고 편입이 아니라 입학으로 온 친구들 20살부터 80년대생까지는 본 것 같아요. 대학에서 호주 친구를 사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인들끼리 많이 어울리는 편이에요. 호주에서 나고 자란 교포들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이민 온 한국인들도 한국인이나 아시안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 노는 걸 봤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학교에서 발표 수업이라든지 토론 수업이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발표 수업, 토론 수업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교수님 한 분만 계속 티칭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호주에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대답을 하는데 호미오스테이시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맞아요. 거의 항상 대답하는 친구만 대답한다는 거. 옛날에는 약간 조별 그룹 과제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마음 맞지 않는 학생들이랑 같이 그룹 과제 하기가 너무 연락도 안 되고 몇 시에 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안 와요. 인터넷이 막 안 됐대. 인터넷 안 좋은 거 알지만 그거 못 들어올 정도로 안 좋지 않거든요. 들어오고 끊겨야 맞죠. 줌을 켜놔요. 그리고 나 잠깐 밥 좀 먹고 올게 했는데 막 2시간째 안 와.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악몽을 꿨어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한국 이름을 꼭 써야만 하나요? 과제를 제출하실 때나 공식적인 부분에는 꼭 원래 진짜 한국 이름을 영어로 스펠링을 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에 괄호로 해가지고 케이트를 썼거든요. 왜냐면 제 한국 이름이 영어 스펠링으로 했을 때 되게 길어요. 그리고 발음도 되게 이상하고 첫날에 이제 출석 부르면서 딱
제 눈치를 막 살펴요. 제가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상하게 발음을 해서 You can just call me Kate 되게 더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원래 이름은 이건데 이걸로 불러 라고 얘기하면 뭐 실습 같은 데 나가서도 저 배지도 케이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다니는 학교가 국제 학생들한테 좋은 점이 있다면 소개시켜주세요. 러닝 어드바이저라고 있거든요. 그 스튜던트 허브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언이랑 그 과제에 대해서 첨삭? 그 문법을 봐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건데 줌 세션이고 20분인데 제가 미리 에세이를 어느 정도 쓰면은 제가 예약한 시간대에 선생님이랑 줌으로 만나거나 실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해서 관사 같은 거 틀린 것도 봐주고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 의미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예쁜 영어로 고쳐주는 거.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써놔야 그 20분이라는 시간 내에 더 많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하고 보여주려고 해요. 어느 정도 회화 수준이 돼야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온라인 튜토리얼을 듣는 브이로그 하나 찍은 거 있는데 여기다가 링크 걸게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다루는 교재거든요. 수업을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성적은 과제로 판명이 되는 거니까 과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학업, 일, 실습 병행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요? 상황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학기 중, 방학 중, 실습 중. 일단 첫 번째 학기 중에는 저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는 학기 중에는 뭐 3, 4일, 뭐 많게는 5일까지도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매주 그러는 게 아니라 고정 시프트 몇 개를 한 3, 4개를 받다가 부탁을 하면은 더 할 수 있으면 시험 기간이 아니거나 막 과제 폭탄 기간이 아닌 주에는 조금 더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좀 돈을 모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습 중에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쓰기만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좀 더 모아놓고 실습 중에 더 쓰고 학기 중에는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방학 중에는 한 4, 5일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습은 학년에 따라 진행되는 그 기간은 다르지만 5일째는 다 똑같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주말이 될 수도 있고 3교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일주일은 7일이고 5일째면 이틀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실습 도중에 5일 실습 나가고 일주일에 이틀 오프 때 그때도 일을 해보고 하루만 일해본 적도 있고 한데 이틀은 너무 힘들어. 딱 한 번 해보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5일 실습 나가고 이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일 나가고 또 다시 5일 일 가니까 완전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면은 방학 때 조금 더 모아놓고 실습 중에는 일을 해야 된다면 하루만 일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습 도중인데 과제 제출이 안 끝난 상황. 이게 제가 저번 학기 때 그랬거든요. 실습 4주 동안 과제 뭐 40% 하나, 50%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를 제출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 남은 이틀 동안 과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과제랑 실습 2개를 병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제의 퀄리티도 낮아지고 실습에서도 좀 잦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캐주얼로 일을 하시면 가능할 때마다 픽업이 가능해요. 제가 가능할 때 픽업을 하는 거라서 자유자재로 제 스케줄을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저 친구들은 많이들 퍼머넌트로 일을 해요. 그러면은 고정 시프트가 그 요일에 주어지는 건데 실습 때는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에이지케어나 뭐 병원에서 AIN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간호학생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해주는 편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학생 비자이신 분들은 2주에 20시간 이상 일을 못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리밋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필요하신 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방학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실습 그룹, 어떤 학기 그룹으로 배치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5달씩 쉬는 친구도 봤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2달 정도 쉬는 것 같아요. 간호 전공 노베이스인 사람이 유학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오기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꿀팁.
제가 진짜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을 마스터했던 거예요. 생물을 복습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영어로. 그래서 생물을 꼭 한 번씩은 쭉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배우는 것 자체도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 개념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이게 한국말로 이건가? 라고 유추라도 하실 수 있는데 이해까지 처음 해버리려고 하면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레퍼런스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됐나? 아직도 좀 귀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에세이 쓰는 방법을 좀 대충이라도 알고, 제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지만 회화를 하는 거랑 에세이를 쓰는 거랑은 또 엄청 다르더라고요. 수업을 잘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어쨌든 평가받는 거는 거의 과제예요. 시험이 거의 없어요. 과제가 한 70~80%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호주 간호대는 따라가기 힘든가요? 한국에서 전혀 다른 전공을 공부했다면 현지 간호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힘든데 전혀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과 쪽으로 좀 베이스가 부족하시면 그걸 미리 공부해서 오시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튜던트 허브 같은 것도 있고, 저 그래멀리도 유료 결제하고 팝하고도 있고, 물론 이걸 다 의존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스튜디오 시티도 있고, 그리고 족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열심히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학기 같은 경우는 뭐를 기대해야 될지 아예 어떤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과제를 하다가 내용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이 막 수업 시간에 빼먹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과제나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이해가 되고, 이거 알았어? 나 몰랐어? 막 이런 식으로. 특히 첫 학기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영어가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간호 베이스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기숙사가 나은가요? 쉐어하우스가 나은가요? 호주 기숙사는 한국 대학교에서 기숙사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대학교는 좀 학교에서 운영하고 안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여기는 좀 약간 별개로 약간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만 기숙사지 학교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관리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비싸요. 학교랑 가까워서 비싼가?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그냥 좀 차가 없으신 분이 걸어가기에는 좋겠다라는 거 정도? 근데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간호대생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차가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습 갈 때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 기숙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학교 기숙사를 떠올리고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완전 비추천이에요. 밤에 가끔씩 파티하느라고 되게 시끄럽고, 이게 도서관에서도 그 파티하는 소리가 다 들리면 그쪽 동네에 사는 친구들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한인 쉐어가 나은가요? 외국인 쉐어가 나은가요?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국인들이랑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외국인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같이 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친하지도 않고 또 너무 안 친하지도 않고 그 딱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근데 확실히 한국인들끼리 살면 김치 냄새라든지 약간 한국 반찬 냄새 풍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런 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랑 저 하우스메이트는 서로 같이 같은 공간 주방에서 서로 각자의 저녁을 요리를 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밥 먹어요. 가끔 서로 뭐 해주기도 하고 아니다. 보통 제가 얻어먹죠. 피자 같은 거나 브라우니를 자주 해먹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얻어먹고 저는 가끔 한인마트에서 과자 같은 거 사서 줍니다. 쉐어하우스 어떻게 구하나요? flatmates.com 이 보기에도 되게 편하고, 저도 플랫메이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 구했어요. 그리고 검트리도 있기는 한데 저는 여기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좀 보기에 좀 어렵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플랫메이트에서 집을 구했고, 만약에 한인 쉐어를 구하신다면, 그리고 퀸즐랜드에서 구하시면 썬브리즈번이라고 있어요. 장학금 제도가 궁금해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장학금이 없어요.
그냥 모두한테 해당되는 코로나 장학금 15%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학점 관리를 잘 해도 장학금 제도가 없다는 점. 근데 대신 원래 제일 싸요. 호주에서의 목표와 졸업 후 플랜, 최종 꿈은 무언가요? 일단은 영주권도 신청하고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단 일을 하는 게 저의 단기적 플랜이에요. 그 뒤로 이제 구체적인 간호사 일을 어떤 와드에서 할지, 어떤 필드에서 할지, 공부를 조금 더 할지는 1, 2년 뒤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앞에 있는 일들을 좀 헤쳐나가다 보면 길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매일매일 가고 싶은 데가 바뀌거든요. 항상 고민 중입니다. 호주에서 정착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요즘에 저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이민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온 건 아니고 물론 염두는 했지만 무조건 호주에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가능은 해요. 대학교 가서 성적 관리 잘 하시면 그리고 그 필요한 과정들을 절차대로 준비를 하시면 불가능할 건 없죠. 그리고 또 제가 MBTI가 INFJ잖아요. 또 N은 망상을 좀 잘하는 편인데 또 간호학과 생활 공부하면서 나 또 이렇게 하다가 의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 의대 가는 법 알아보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직 공부하실 에너지가 뿜뿜하신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다음 생에 망상으로 저는 끝낼게요. 편집 분위기가 이쁜데 뭐 사용하시는지. 처음에 제가 영상 편집 안 하고 띡 하나 올렸을 때 그때 친구한테 추천받은 되게 쉬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로 블루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파이널 컷 쓰고 싶어요. 막 강의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3개월 공짜로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다운받았는데 아마 기간도 지났을 거예요. 제가 맥북을 지금 1년 넘게 썼지만 아직도 맥북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것만 쓰거든요. 왜 강의에서 보이는 화면이랑 저의 맥북에서 보이는 파이널 컷 화면이 다르게 생겼을까요? 혹시 선생코스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맥북 잘 쓰시고 파이널 컷 잘 활용하시는 분들 저 진짜 과외 부탁드릴게요. 연락주세요. 저는 아트리스트에서 1년치 결제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제가 저 링크 남겨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걸로 결제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라이센스 구매하셔서 저작권 걱정 없이 예쁜 음악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영상 찍거나 편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일단 저의 경험을 담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는 게 저한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든지 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은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잘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지?